오늘 신나게 아 신나게 핸드폰 봐야 되죠. 물통 한번 빌렸어야겠다.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오인규입니다. 예, 오늘 광복절 월요일 광복절날 나라를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이웃집 토토로님께서 휴일에도 하시는 부지런한 오인규 선수. 네, 휴일에도 합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오늘은 가슴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멀리 있지만 개인 레슨 같은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뭐 벤치프레스랑 이런 건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니까 오늘은 이제 덤벨 프레스라는 동작, 덤벨로 할 수 있는 프레스 동작, 그러니까 인클라인, 디클라인이 저희가 없어서 디클라인은 제가 간단히 말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클라인, 플랫 이 두 가지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목이 말라서. 잠시만요. 덤벨을 제가 갖고 올게요. 오늘 이곳 화이트락은 휴가예요. 휴가인데 이제 저희 이제 굿보이 팀들하고 저희 헬스TV 팀들은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방송도 하고 합니다. 네, 아까 그래서 12시에는 이제 홍혜린 선수가 방송을 했죠. 여기 와서. 덤벨 프레스. 이게 좀 늦어가지고 잠시만요. 질문이 창이 이게 안드로이드라서 그런 건지, 네, 그래서 나갔다 들어왔어 지금. 오늘 휴일이라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네요. 네. 오늘 그래서 이 있는 분만 해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세요. 네. 헤어 멋지다고. 네, 감사합니다. 머리가 더 노래졌나요? 그런가? 아직 파마기도 있어요.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자,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벨보다 아무래도 이제 동선 자체를 더 뭐라 그래야 돼, 가슴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바벨보다 더 2가지 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바벨만큼 무게를 못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어깨에 있는 관절을 크게 쓰진 않죠. 많이 그러니까 쓰긴 쓰지만 이 가동 범위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좀 덜 쓰기 때문에, 바벨 이제 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이 좀 지쳐도 이제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지만, 덤벨은 따로따로라서
바벨만큼 그렇게 무게를 못 쳐요.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시범을 하면서 제가 누워서 말은 계속 할게요. 잡은 상태에서, 아니다. 잠깐만. 눕기 전에 제가 이게 누운 상태라고 보시면, 보통 이제 바벨 잡는 위치를 거의 똑같은 위치를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덤벨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이 자유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모양대로 약간 이 시옷자처럼 잡아도 돼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이 가슴 부위에 집중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세보다, 사실 이 자세보다 이렇게. 왜냐면 우리 가슴 모양은 근육은 이렇게 붙여있는 걸로 해서 여기를 꼭지점으로 두고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하면 여기가 제일 먼저 운동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옷자로 두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같은 무게여도 사실 이렇게 틀어버리면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는 동작이기 때문에 덤벨에 이 그립을 잡을 때도 완전히 손목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손바닥으로 밀듯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구부러지는 게 맞죠. 이렇게 항상. 이 상태에서 제가 5개만 해볼게요. 내리는 위치는 너무 막 이렇게 W자가 되지 않게, 내렸을 때 이 박스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디귿자, 거꾸로 된 디귿자. 하나, 둘. 올릴 때 너무 이렇게 흉곽이 너무 죽지 않게 가슴을 든 상태에서 내로. 그래야지 가슴이 밀리니까.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해보시면, 그러니까 밀어줄 때 자꾸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가슴이 움푹 들어가 버리면 가슴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패드에 부시는 동작들은 다 가슴을 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준님께서 오인근 선수님은 프레스랑 플라이랑 컴바인드 세트를 얼마나 자주, 컴파운드 세트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시즌 때는 생각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정도. 매스업 하실 때 총 몇 세트 하시나요? 몇 세트 정도 하시나요?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런 걸 구분 짓지 않아요. 제가 운동이 잘 되는 만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세트 수는 거의 이제 메인으로 잡고 있는 운동은 거의 한 적게는 7에서 많게는 한 10세트 정도 하고, 나머지는 한 4, 5세트 하는데, 뭐 느낌 오는 만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4, 5세트 정도. 그 이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슴 운동은 덤벨로 플라이 말고는 딱히 가슴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하셔야죠. 사실 덤벨 프레스가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덤벨 프레스를 뺄 수는 없죠. 그래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덤벨 프레스가 잘 안 되시면 바벨로 다 가져가려고 하세요. 그럼 됩니다. 마스터온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준님께서 저염식 한지 딱 한 달 됐는데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근육은 말랑말랑해지고 사이즈도 작아지는 느낌인데 정상일까요?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근육량에 대해서, 지방량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게 빠지진 않지만 지방이 빠지면서 근육이 조금씩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 근육이 말랑말랑한 게 더 좋아요. 딱딱한 거보다. 박경수님, 네, 감사합니다. 방지회님,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좀 그래도 풀린 것 같아요. 저녁에 바람도 불고. 근데도 덥네요 지금. 덤벨 프레스. 네. 네, 덤벨 프레스도 사실 그림 모양을 이렇게 잡고도 해요. 변형을. 그러면 이제 삼두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약간 자극점이 좀 틀려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덤벨로 할 수 있는 장점은, 내가 그립을 잡았을 때 손목의 자유성을 갖는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동선 자체가 이 바벨보다는 조금 더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덤벨이 어깨 개입이 더 큰 것 같지만 사실 바벨이 어깨 개입이 더 크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네, 이건 100%가 아닙니다. 범진 맞나요? 범진님께서 예. 오케이. 네, 마이크 이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가 지금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배터리를 갈았습니다. 네. 요거부터 이거 이제 벤치프레스 할 때 얼만큼 다 됐는지 알고 넘어가냐고요? 네, 그거는 운동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첫 바벨부터 시작해서 뭐 10kg씩 올리던 나중에 5kg씩 올리던 항상 제 중량을 가고 그 다음에 제 맥시멈 중량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게를 내려서 또 가볍게 이제 운동을 했을 시가 항상 뭐 적게는 7세트 많게는 한 10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운동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4-5세트 해도 느낌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란 거는 남들이 봤을 때가 아니라 본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이 가슴 부위의 대흉근의 그런 느낌 정도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막 지칠 때까지 하면 솔직히 벤치프레스만 1시간 내내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 보디빌딩에서 웨이트는 그런 게 아니라 세밀하게 근육을 더 자라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최원사님께서 출첵 더운 날씨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동환님께서 골격근량은 체중과 키에 비례하는 건가요? 과하게 늘어날 수는 없는 건가요? 하셨는데 골격근량은 체중과 키를 비례하죠. 운동 안 한 사람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가. 근데 이제 체중과 키에 무조건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똑같은 키에 똑같은 몸무게를 가진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골격근량이 좀 더 많을 수가 있고 근육형이면,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아닐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많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진이 왔네요. 네, 마스터우님께서 팔 운동한 다음날 이두가 아픈 상태에서 가슴 운동 어제 했는데 이두가 너무 아파요. 네, 어떻게 하죠? 제가 도와드릴 게 없는데. 인클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혼자 옮겨야지. 이제 보통 인클라인 각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고민할 게 없는 게 직각만 아니면 돼요. 직각만 아니면 되고, 사실 이렇게 높이면, 그러니까 점점 높이면 높일수록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요즘에는 좀 많이 낮게 하는 편이기도 해요. 이렇게. 또 솔직히 뭐 필요에 의하면 이 정도까지 둬도 인클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이 정도까지만 추천합니다. 항상.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죠. 어깨에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사실 좀 더 낮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리는 위치. 기본적으로 인클라인 할 때 이 윗가슴에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좀 틀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내리면
어깨랑 거의 동일하게 되잖아요. 이거보다는 저는 사실 조금 더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밉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다시 또 나갔다 들어와야겠다. 인클라인 하고 나면 턱이 아픈데 턱을 임의적으로 많이 이렇게 내미시는 거 아니야? 운동할 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목, 발목 둘레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근육이 한계가 있다는 말은 트루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 근데 헤비급 뛰는 선수들 중에서도 저보다 손목, 발목 얇은 선수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트루 같지 않습니다. 마스터님께서, 이경무님께서, 오인근 선생님, 선수분들은 유산소 40분에서 50분 합니다. 라는 건 런닝 기준을 뛰지 않고 걷는다는 건가요? 예, 그쵸. 걷고, 뭐, 사이클 타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디빌더들은 잘 뛰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디빌딩은, 무조건 체중을 맞춰서 나가는 시합이 아니라, 그 체중도 맞춰야겠지만, 최대한의 근육을 살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최대한의 근육을 살린다는 표현을 할게요. 살리면서 시합을 뛸 수 있고 체지방을 많이 걷어낼 수 있는 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냥 체중만 빼는 다이어트보단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을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보디빌딩을 조금 쉽게 보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정도야 뭐 그냥 조금만 빼고 나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 선수가 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운동은 뭐 취미 삼아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간단하게 나는 시합만 그냥 뭐 즐기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나가시면 제가 별 상관이 없지만, 난 진짜 좋은 선수가 돼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축구랑 농구도 똑같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남들 다 연습하는데, 나는 뭐 재능이 좋으니까, 나는 애들보다 축구도 잘하고 골도 잘 넣으니까 한 30분만 연습해야지.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운동도. 사실 이 운동은 뭐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석호 같은 경우에는 뭐 하체 운동할 때 좀 길게 하면 5시간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제 조금 시간이 널널하고 시간이 많은 주말에는 많이 하면 운동 한 3-4번씩 해요. 좀 조각으로. 저는 제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고 저한테 맞기 때문에. 네. 피하지방은 막바지에 빠지는 건가요? 하셨는데, 피하지방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지막처럼 보이는 거고요. 한쪽만 라운드 숄더인데 로우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쪽만 라운드 숄더면 한쪽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원중님께서 벤치나 덤벨 프레스 하면 가슴보다 팔꿈치 쪽을 먼저 많이 들어서 가슴이 지치지 않아도 횟수를 더 많이 할 만한 힘이 없어져요. 무게가 가벼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가슴보다 팔꿈치 쪽이 먼저 힘이 많이 들어가서, 삼두가 먼저 지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건 제가 도와드릴 게 없는데요.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삼두가 좀 약하시면 개인적으로 삼두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규님께서 벤치프레스나 덤벨 프레스를 할 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팁이 있나요? 벤치프레스나 이 프레스 종류를 할 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는 뭐가 역할을 하냐면, 카메라의 삼각대처럼 내 두 다리, 그리고 힙, 엉덩이 이쪽이 하는 거예요. 발을 제대로 안 놓고 그냥 한다면, 솔직히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하반신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벤치프레스를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를 더 못 들어요. 왜냐면 하체 힘도 쓰이기 때문에 꽉 눌러주는데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운동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상하체, 이 상체 좌우의 밸런스 문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하체 쪽이 사이클 무게 겁나 느리게 타는 게 낫나요? 가볍고 빠르게 타는 게 낫나요?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에서 사이클 타면서 다리에 근력이라든지 근육을 원하시면 무겁게 타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해서 그렇게 빨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적당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바디를 찍지 않기 때문에 골격근량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키하고 체중은 173에 지금 한 96 정도, 7 정도 나가나? 네. 고강형님께서 자극 위주로 운동하세요? 중량 위주로 운동하세요? 저는 자극도 자극이고 중량도 좀 중량. 그러니까 중량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밑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네요. 둘 다. 네, 맞아요. 항상 같은 무게로 자극을 계속 얻을 수는 없어요. 사실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귀싸대기를 맞는데 처음에는 엄청 아파도 같은 강도로 맞다 보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운동도 적응이 생기는 거죠, 근육에.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운동을 하니까 내 몸은 어쨌든 간에 근육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발전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무게로 계속 해준다면 1년 정도 해준다면 사실 내 몸의 발전도는 별로 없어요. 골격근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력이 자동적으로 늘기 때문에 내가 같은 무게를 똑같은 횟수를 해도 조금 틀려지니까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게를 올리시는 게 맞고. 김동환님께서 남성 호르몬제 보충제 약이 근육량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하셨는데 안 되진 않죠. 안 되는 제품을 막 팔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천연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이제 호르몬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채 같은 경우 마늘, 뭐 부추, 그다음에 뭐 있어요? 뭐 있죠? 블루베리도 맞나?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먹어야 진짜 막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함축시켜서 만든 게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천적으로 정말 약합니다. 경력 5년인데 벤치프레스 60kg 이상으로는 하기 부담스럽네요.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인데 트레이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나요?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60kg 이상 못 든다고 하셨는데 60kg가 이제 내 맥시멈이면 그걸로 이제 꾸준히 하셔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 야, 네 체중이면 이 정도 들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남들 생각인 거고. 네. 딥스 버티기만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죠? 하셨는데 딥스 왜 버티죠? 못 올라가서?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근육은 이완 수축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 이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개코요라님께서 웨이트 1시간 후 유산소 20-30분 타도 지방을 태우는데 효과가 있나요? 매일 50분 타기가 지겹네요. 만약에 이거 제가 무조건 유산소를 타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어느 정도 지방이 없으면 솔직히 별로 안 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웨이트만 해도 충분히 지방은 빠집니다. 사실 웨이트가 지방이 빠지는, 웨이트는 뭐 근육을 키우는 운동, 유산소는 지방을 빠지는 운동, 이게 진짜 크게 구분한 거지 사실 웨이트 할 때도 지방이 다 빠져요. 그래서 이제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웨이트 후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제 젖산이라든지 이제 활성산소 같은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가볍게 이제 유산소를 타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유산소란 이름 자체가 이제 산소를 유산소니까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야 지방이 탄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유산소가 이제 지방을 태우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무산소 운동이라 그래서 웨이트 운동이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무산소라 그래서 호흡을 안 하진 않잖아요, 1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방을 많이 태울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웨이트를 통해서 내가 먹은 음식이 탄수화물을 이제 고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유산소란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쓸 게 없으니까 이제 유산소 때 지방을 태워서 이제 운동을. 그래서 조금 보디빌더들은 그날 저녁에 좀 많이 먹었으면 그냥
공복 웨이트를 할 때도 되게 많아요, 은근히. 그러면 내가 전날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써주기 때문에 좀 빨리 고갈되겠죠. 왜냐하면 공복 상태가 길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이 웨이트를 통해서도 지방을 더 많이 뺄 수 있는 그런 효과. 이재영님께서 오인근 선수는 튼살 없나요? 그러니까 튼살 있긴 있어요. 가슴 쪽이랑 여기 이두 쪽에 조금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심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가볍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인근 선생님, 헬스장 가는데 오늘 쉰대요. 내일 모레부터 휴가라서 운동도 못 했는데. 1일 입장 할 수 있는 데는 아주 많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음은 이제 플라이 동작, 인클라인으로 하는 플라이 동작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플라이 동작을 누운 상태에서 완전히 고립시켜서, 팔꿈치 완전히 고립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향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자극을 더 주기 위해서 구부렸다가 끝에서 약간 프레스식으로, 약간 반프레스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플라이는 더더욱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제가 운동을 시키면 가슴에 이제 보통 이제 플라이에서 덤벨 플라이로 힘을 많이 얻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운동 경력이 짧으면 그게 되게 힘들어지니까 그래도 시키거든요. 근데 시켜봤을 때 가슴을 항상 그러니까 치팅을 할 때 눌러보잖아요. 근데 이제 끝에서 힘이 풀려버리면 무조건 이렇게 시옷자로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끝에서 프레스식으로 쭉 피라고 얘기를 하죠. 벤치프레스가 몇 년 동안 정체기인데 무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kg 올려도 무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씩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을 키우고 싶은데 그런 복근이 사라지고 복근을 보이게 하면서 몸이 다시 줄어들어요 하셨는데, 사실 비시즌에 운동 경력이 얼마 안 되는데 비시즌에 복근을 보이면서까지 가져가기가 되게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근육량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가. 딥스 개수 늘리기가 어려워서 막바지에 버티기라도 했는데 힘만 쓴 거였군요. 네, 맞아요. 주님께서 웨이트 프로틴을 운동 후 딱 한 번 2스푼 먹습니다. BCA는 5g씩 해서 기상 후, 운동 전, 취침 전 이렇게 4번 20g 먹는데 오인근님은 어떻게 섭취하세요? BCA는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예전에 저도 많이 먹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굳이 운동할 때만 작용을 많이 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운동 중에 그냥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뭐 필요에 의하면 뭐 다른 때 유산소 할 때라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한 번 더 먹는 정도? 한 2번 정도? 유튜브 토토로님께서 팩덱 플라이 머신 하시나요? 당연히 쓰죠. 덤벨로 할 때도 있고요. 머신으로 팩덱 플라이 이용할 때도 있어요. 박상욱님께서 하루에 1시간 반씩 주 5일 운동하는데 175, 66kg. 먹는 거는 일반식입니다. 근육으로 70까지 찌우고 싶은데 살이 안 찌네요. 보충제 먹어야 할까요? 보충제 먹는다고 살이 찌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식으로 좀 많이 드셔야 사실 어느 정도 체중이 무조건 저는 처음부터 보충제를 막 추천해 주진 않아요. 당연히 웨이트 하면 보충제는 거의 필수긴 해요. 왜냐면 운동 후에 이게 이론상으로 운동 후에 빠르게 섭취를 흡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충제를 이제 먹는 건데, 일반식 드시면서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하시고 탄수화물 좀 더 높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끼니 때 그만큼을 못 먹겠다 그러면은 조각 식사로 하셔서 한 끼를 더 늘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충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체중을 그러니까 뭐 그냥 막연하게 몸무게만 70kg로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냥 일반식만 많이 잡숴도 올라가요. 근데 근육으로 70까지 올리고 싶어 하시니까 단백질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충제를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훈민님께서 대한민국 만세. 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여기 태극기를 좀 달 걸 그랬나봐요. 하체 운동이 정말 상체 발달에도 도움이 되나요? 하셨는데 하체 운동을 빡세게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밥을 먹고 좀 있으면 이제 밑으로 몰렸던 혈액들이 이제 쫙 상체로 올라오면서 상체가 이제 빵빵함을 느끼죠. 그럼 다음날 상체 운동 잘 돼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상체 운동을 상체가 빈약해도 하체가 빈약해도 상체를 좀 크게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비둘기 체형, 뭔지 아시죠? 가슴 이렇게 헬스장에서 몇몇을 보는데, 뭐 그런 사람들 보면 생각하는 게, 사실 하체를 안 해도 상체가 저 정도까지는 커지는구나,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냥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세 달이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하체 운동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체 운동할 때 도움도 많이 되고, 왜냐면 이 로우 동작이라든지 좀 서서 할 때, 운동할 때 하체 힘이 없으면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허리에 부담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 가볍다님께서, 이거 제가 아까 네이버에 검색해보라고. 김정수님, 네, 반갑습니다. 회전근개 워밍업, 발음이 안 되지, 왜? 워밍업 하는 것으로는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이거 로테이션 있죠? 해주는 동작. 이렇게. 그 동작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부스터 같은 보충제 먹고 운동해도 힘이 잘 나던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게 텀이 좀 긴데도 공복 직후에 일어난 상태에서, 기상 직후 이제 공복 상태에서 그냥 부스터만 먹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아침을 챙겨 드시고요. 없으면 그냥 부스터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이크 동 맞나? 마이크님께서, 안녕하세요. 요즘 비하인드 넥 프레스 하다가 회전근개 손상이 간 것 같은데 대안이 될 만한 운동이 없을까요? 하셨는데, 이게 사실 비하인드 이거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신 건가요? 회전근개라고? 그러니까 비하인드 하다 보면 사실 어깨 라운드 숄더면 이렇게 더 제끼기 때문에 앞쪽 인대라든지 근육이 좀 더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날 어깨만 아프면 회전근개가 무조건 다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전근개가 아프거나, 어쨌든 간에 회전근개가 아프거나 인대가 손상이 된 상태에서 밀프를 해도 사실상 내가 안 아프다고 해도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데미지가 가니까. 자, 다시 뭘로 하죠? 오늘은 광복절, 그죠? 네. 광복절은 뜻깊은 날. 다들 어떻게 집에 태극기 다셨나요? 전 사실 못 달았습니다. 하체에 집중적으로 키우고 싶으면 일주일에 하체 운동 2번 해도 되나요? 네, 2번 하시면 좋죠. 대신 조금 텀이 있게끔, 뭐 수요일날 하셨으면 토요일날, 월요일날 하셨으면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송 때 재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재운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 그리고 팁 이런 걸 드리죠.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도 사실 벤치프레스 하실 때 보통 이제 가슴 발달이 잘 안 돼요. 저는 왜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치, 놓는 위치, 그 다음에 팔꿈치와 손목의 이 수평, 내릴 때 이렇게 내리면 가슴에 자극이 안 가요. 이렇게 돼야지. 직선으로, 이 무게를 가슴이 받으니까 직선으로 내려줘야 이 팔꿈치하고 손목이 직선이, 이 무게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내 주먹, 손목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받는 팔꿈치가
이제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 위치가. 그 다음에 이걸로 통해서 얘네가 가서 텐션을 주죠. 이 무게를 받아서 가슴 쪽. 그래서 그대로 밀어주. 이런 식으로 하다 보시면 돼요. 종합 비타민 언제 드시나요 하셨는데, 운동 아침 먹고 먹는 게 가장 좋다라고는 하죠. 그리고 김정수님께서 하체 근육 대박 멋지네요. 저희 신랑도 하체가 쌤처럼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는 수염을 길러서 자꾸 자르는 게, 어중간하게 기르면, 면도를 해보니까 저는 예전에 이게 항상 피부가 뒤집어져 가지고 따가워 가지고, 그래서 좀 아예 길러놓고 자릅니다. 편하게. 케이블 운동은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나요 하셨는데, 케이블은 아무래도 이제 수축 이완을 할 때 항상 이 무게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내가 힘을 빼려면 딸려가잖아요. 그죠? 쉽게 고무랑 비슷하게, 고무줄처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몸 안에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계속 조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있지만, 케이블로 할 수 있는 프레스 동작도 있고, 사실 뭐 다 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바벨만큼 이 근육을 많이 키우는 데 있고 자극을 많이 주는 데 있어서 좀 도움 주는 게 좀 떨어지죠. 그래서 보조 운동으로 많이 하는 거고. 마크님, 마이크. 네. 벤치프레스 시 손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제 벤치프레스를 들 때 우리가 이제 바라고 하는 이 손잡이를 잡잖아요. 잡았을 때 손목이 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걸떠놓고 내 손을 쫙 폈을 때 이렇게 바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잖아요. 그럼 이거는 임의적으로 손목을 꺾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바가 걸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미는 운동을, 그러니까 벽을 밀 때도 주먹으로 미는 거랑 이 손바닥으로 미는 거랑 이게 차이점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 손목이 벌써 서버리면, 이렇게 밀어버리면 나중에 힘들어가면 이게 손목이 달달달달 여기서 불안정해지죠. 그러면은 벤치프레스를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10kg, 20kg는 상관이 없지만 무게가 점점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내려올 때. 그러면 얘가 흔들리면 팔꿈치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미는 동작이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밀 수 있게끔. 손바닥에서도 너무 이 뒤쪽이 아니라, 뒤쪽에는 받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이 정도 잡은 상태에서 미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을 너무 손바닥 위쪽, 그러니까 손가락에 두면 손목이 이렇게 꺾여요. 꺾이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손목에 부담이 없을 정도의 위치에서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코요라님께서 가슴 운동을 하면 가슴 안쪽에만 느낌이 가는데 괜찮은 건가요? 가슴 안쪽에만 느낌이 간다고요? 굉장한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제가 운동을 시켜본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사실 여기서부터 자극이 많이 온다라고 하고, 저도 이걸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슴 안쪽만 느낌이 가는 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손목이 약해서 바벨 프레스 하기 힘든데 덤벨 프레스 해도 괜찮은가요 하셨는데, 무슨 차이죠? 손목이 아프면 두 가지를 다 못할 텐데. 캐슬린턴님께서 은근선생님 정장 입어야 할 때 어떠세요? 저 이제 예전에 정장도 안 맞고 일반 샵의 것도 안 맞네요. 결혼식 가야 되는데. 저는 맞춤 정장을 하죠. 저희는 사서 입을 수가 없어요. 네. 할 수 있어 가볍다님께서 엑스텐더 BCA를 운동 중에 먹는데 운동 후에도 섭취를 하는데 상관없겠죠? 너무 힘들어서 막 먹어요. 네, 엑스텐더 말고 BPI 거 드세요. 슈퍼린디님께서 임근영님 안녕하시렵니까? 네, 안녕하죠. 저는 오랜만에. 제가 요즘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보충제를 안 먹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힘들어서 이게 팔 좀 대놓으려고. 그래서 갖고 왔죠. 네.
오늘은 2시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제가 50분에 여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홍민기님께서 오인근 선생님 최근에 데드리프트가 기립근 운동이 아니라는 글을 봤어요. 사실인가요? 맞다면 어디 운동인가요? 데드리프트는 뒤쪽 운동 다 대신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립근만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해요. 데드리프트 동작처럼 해서 그 구간만 반복하는 동작이 있는데 기립근만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등만 자극이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데드리프트를 어느 정도 중량을 주고 하면 둥근 그리고 스티프를 하지 않아도 사실 뭐죠? 나 이 근육 이름 왜 생각이 안 나지? 대퇴 이두 이쪽이 다 늘어나고 운동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카페인 휴식이 가지나요? 하셨는데 카페인은 제가 정기적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휴식이는 따로 갖지 않습니다. 네. 해밀턴 호텔 주말에 가신 건가요? 네, 주말에 갔습니다. 최원사님께서 더운데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수고하세요. 하체 운동 토 나와요. 네, 토하고 시원한 바람 한번 쐬고 다시 들어와서 하시면 돼요. 네. 안다정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안다정님 봤어요. 본 것 같아요. 해밀턴에서. 맞죠? 네. 본 것 같아요. 개코요라님께서 가슴에 힘을 주면 안쪽에만 근육통이 느껴지는데 이런 분 안 계신가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뭐 이론 같은 거 다 빼고 사실 운동을 하고 나서 선생님 저는 가슴에 자극이 안 가고 딴 데가 아파요. 왜 딴 데가 어디라도 아프면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의 초보자들이나 운동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귀관절 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만약에 가슴을 운동했는데 어깨랑 팔이 아프다 그러면 맞긴 맞아요. 왜냐면 같이 이용을 하니까. 근데 가슴 운동을 하서 사실 등이 뻐근해도 맞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 견갑골을 뺐다 넣었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든 아프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육통이 온다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이제 집중을 했을 때 이제 나중에 그 부위에 자극이 더 많이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순호는 왜 인사 안 받으냐? 자기한테. 너는 몰라 내가. BCA 효과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BCA는 나 또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근육 파괴? 아닌데. 감소? 소멸? 뭐죠? 그 뭐라 그러지? 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근손실. 죄송합니다. 예. 근손실. 예, 근손실을 막아줘요. 파괴. 자꾸. 저 단어가 요즘 잘 생각이 안 나서. 제이 아담스님께서 최두진님은 또 방송 안 하나요? 팬입니다. 그래서 두진이 팬이라고요? 그럼 원당으로 가세요. 원당에 있어요. 저는 여기 있고요. 두진이요. 예, 한번 시합 전에 기회 되면 한번 두진이라는 친구를 모셔서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손실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손실 잊지 않을게요. 근손실. 네. 이게 손실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파괴, 손해 뭐 이런 거. 코 파는 모습이면 완전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적으로 보이기 싫으네요. 그래서 코를 파지 않겠습니다. 네. 원래 하체 운동하면 조금 두통이 일어나고 좀 요즘에 많이 더운 시기에 좀 그렇게 해버리면 운동량이 원래 적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코치 하에 그리고 지도 하에 운동을 하다 보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이트 쏠리고 속이 메스껍고 그러면 이 손가락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세요. 목젖을 탁탁 치세요. 화장실 가서 빡 뿜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개어내고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지하에서 운동을 하는 거면 잠깐 1층 가서 바람 쐬고 그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운동하면 돼요.
컨벤셔널도 꼭 기억해주세요. 아, 컨벤셔널 기억할게요. 네. 자, 이제 운동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근데 근손실이나 근손해, 근파괴 비슷한 거 아니야? 저는 항상 비슷하다고 보는데. 네. 제가 이게 단어 선택이 좀 가끔 잘못된 데가 있어서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좀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근손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단어가 잠깐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지금 네, 오늘 좀 그래서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른 질문 이거 하나만 읽고, 오리고기를 식단에 포함시켰는데 생각보다 기름이 많더라고요. 식단에 포함시켜 보신 분 있나요? 체지방 감량이 안 나요? 이게 무슨 말? 좋지 않나요? 네. 오리고기는 체지방 감량에 좋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지방이 많은 걸 지금 하셨군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생각보다 지방이 많아요. 기름이 엄청나게 나요. 그러니까 오리고기는 될 수 있으면 식단에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근파괴 히트다, 히트잉 완전. 자, 일단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시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러가야 돼요. 네, 오늘 휴일이지만 모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운동하시면서 부상 조심하시고, 시합 준비 좀 있으면은 이제 제가 뛰는 이제 대부협 쪽에서 이제 큰 시합이 하나 있어요. 이제 YMC라는 시합이 있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합을 준비하시는 선수분들 부상 조심하시고 언제나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